안녕하세요. 영은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선도가 지은 연시조 만흥, 사수 누고셔 삼공도곤, 오수 내성이 게으르더니, 육수 강산이 둭타 한들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만흥은 전체 6수로 된 연시조인데요. 이번 시간은 사수, 오수, 육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만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라는 뜻으로 정치적인 현실이나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수를 보면요. 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이 약도 떠라. 아마도 님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세라. 현대어로 풀이를 해보면 누구인가 자연이 삼정승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천자가 이만하겠는가?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더라. 아마도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는 비할 데가 없구나. 먼저 초장을 보면 누구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누구인가는 자연에서의 삶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천자라고 한들 이만큼 좋겠는가? 자연 속의 삶이 정승의 벼슬보다 낫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화자는 유유자적한 자연 속의 생활이 황제의 삶보다도 더 나은 것 같다고 노래합니다. 비교의 방식과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연 속의 삶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다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공은 삼정승을 말하는 것으로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높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공도곤, 이 도곤은 현대어의 비교격 조사인 보다입니다. 만승은 만승천자로 만개의 수레를 부리는 천자, 즉 황제를 가리키며 최고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삼공과 천자는 세속적인 부귀 영화, 세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권력을 지닌 존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중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이 약도 떠라. 이제 생각해보니 자연 속에서 산 소부와 허유가 야가 떠라 또는 영리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소부와 허유는 세속적인 권력을 멀리한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은자로 자연과 벗하는 삶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이미지를 지닌 삼공과 천자와는 대립적인 이미지입니다. 허유는 기산에 응거하던 선비로 중국의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더러운 얘기를 들었다고 하며 영수에서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허유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소부는 귀를 씻어 더러워진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하며 상류로 올라갔다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부와 허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기산 영수는 고전 문학작품에 많이 등장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속세의 부정적인 면을 미리 파악하고 자연에 응가하는 삶을 살았던 소부와 허유가 현명하다고 말함으로써 자연에 묻혀 한가하게 지내는 삶을 예찬하고 있는데요. 중국 고사의 인물을 인용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장을 보겠습니다. 아마도 님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세라. 아마도 자연 속에서 누리는 한가한 흥취는 비길 데가 없구나. 여기에 임천 한흥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를 말하는 것으로
주제의식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강호 한정의 삶이 부귀 공명을 비롯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낫다고 하며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자연에서 즐기는 흥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세의 삶보다 자연 속에서의 삶이 월등히 낫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삼공, 천자, 소부, 허유와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수의 중심 내용은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당쟁 속에서 여러 번의 유배를 겪은 작가에게 거짓과 위선이 없는 자연, 한중 진미를 느낄 수 있는 자연은 아마 안식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수를 보겠습니다. 내 형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샤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맞디어 다만당 다토리 없은 강산을 디키라 하시도다. 현대어로 풀이를 해보면 내 성품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셔서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 하나도 맡기지 않으시고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도다. 초장을 먼저 보면 내 형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샤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셔서 화자의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알고 있다고 표현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이 화자의 본성에 맞는 삶이고 이것은 하늘이 맡긴 것이므로 자연 친화적 삶이 운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관직에서 물러난 표면적 이유를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분수와 처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을 보면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하늘이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 한 가지도 맡기지 않으시고 현재 화자는 세속의 일을 하지 않고 자연에만 몰입해 있는 상황인데요. 천명을 내세워서 강호의 삶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인간 만사는 세속적인 인간 세계의 일로 부귀 공명과 조정의 일, 벼슬길 등을 의미합니다. 종장의 강산과는 대조적인 이미지입니다. 조정의 일에서 벗어나서 시비와 명리에 대한 다툼이 없는 자연에 기회하여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자연의 삶을 선택했는데도 하늘이 관직을 맡기지 않았다고 한 주객 전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장을 보면 다만당 다토리 없은 강산을 디키라 하시도다. 다만 상대가 없는 다툴 상대가 없는 자연을 지키라 하셨도다. 강산은 주인이 없으므로 누구나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입니다. 세속적 욕망이 지배하지 않는 삶의 공간이죠. 자연에게 주인이 있다면 자신처럼 힘없는 사람이 자연을 차지할 수 없을 텐데 이를 막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껏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화자는 인간 세상은 부귀와 권력을 두고 다투는 곳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여 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속세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하늘이 정해준 천명이라고 여기는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요. 하늘이 정해준 삶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인데 인간 세계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하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섯째 수의 중심 내용은
자연에 귀하여 사는 삶을 천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6수를 보겠습니다. 강산이 둭다 한들 내분으로 누웠느냐?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세라. 현대어로 어플을 해보면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나의 분수로 편안하게 누워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인 것을 이제 더욱 알겠도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초장을 먼저 보면 강산이 둭다 한들 내분으로 누웠느냐. 강산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이렇게 편히 누워 있겠는가. 강산은 화자가 현재 있는 자연 공간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즐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을 보면요. 임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이 모두가 자연에서 즐기는 것이 임금의 은혜인 것을 이제 더욱 알겠도다. 화자는 자신 혼자의 능력으로는 자연을 즐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임금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사대부의 도리이며 연군 지정의 바탕을 둔 사고방식으로 임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예찬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장을 보면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세라. 임금의 은혜를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임금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즉 임금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임금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는 태도는 인간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수의 중심 내용은 자연에서 살게 해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강호가도는 자연에서 노래하는 돌이라는 뜻으로 자연의 흥취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주된 축으로 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육수에서 임금의 은혜를 언급함으로써 강호가도의 전형적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흥은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전체 6수의 연시조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소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자연과 속세를 의미하는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드러내고 있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묻혀 지내는 한가롭고 흥겨운 심정을 읊으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 나오는 역군은 이셨다와 맥락을 같이 하는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조선 전기 사대부 시조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자연 속 삶의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내용이고요. 각 수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사수의 주제는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 오수의 주제는 자연에 기여하여 사는 삶을 천명으로 여김, 육수의 주제는 자연에서 살게 해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징을 보면 1번
자연과 속세를 대립적 공간으로 설정해서 자연 속 삶이 월등하게 낫다는 가치관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속세는 좌절감과 고통을 안겨준 벼슬길을 의미합니다. 작가는 관리로서 삶에서 많은 힘든 상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 작품 전체에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징 두 번째를 보면요. 연시조 만흥 6수 중에서 4수, 5수, 6수에 해당하는 시조입니다. 특징 3번을 보면 자연에 귀하여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징 4번을 보면 사수의 초장 만승이 이만하랴, 육수의 초장 내분으로 누웠느냐의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만족감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징 5번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문보다는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선도가 지은 연시조 만흥 4수, 5수, 6수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